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심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긴 하더라도 열심히 그동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화탐구 주제 발표가 있는 날인데 오늘 있을 행사 잘 진행해서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 다 취약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얘들아 화이팅 힘내세요. 좀 아이들이 앞에 나오면은 우벅대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땐 박수 좀 엄청 쳐주시고 또 잘하면은 잘하는 대로 또 박수를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탐구 과정을 따뜻하게 이끌어 주신 진로 입시 전략부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최적의 전기차 배터리를 구하는 주제를 발표를 할 팀 맞벌이 제공입니다. 저희는 최근 중국 공과대학이 성장하고 있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세계 견속 자원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어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현 상황에서 미래 전기차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번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적의 효율이 나는 실리콘 함량을 30%로 설정 후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파란색 곡선이 실리콘이 함유된 배터리 효율이고 빨간색 직선이 일반적인 배터리 효율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배터리 이외에도 전기차의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된 교육용 스마트 앱 EWS팀의 구서연, 전은빈, 이서연, 김시우, 이모상, 이채영입니다. 저희는 마케팅학과, 교육학과, 회계학과, 방송통신학과 등 다양한 지도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트렌드 2025라는 서평 쓰기를 하던 도중에 동기 저하, 계획의 지속성 부족 등의 키워드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포인트 제도와 구독 제도입니다. 이 포인트는 1포인트당 2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유료 결제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구독자 전용 이벤트를 통해 일반 회원과 구독자 회원 간의 차별성을 두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전체 매출에서 약 20%에서 40%를 예측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변동성이 큰 부분이어가지고 저희가 가장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전에 우선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앱의 전체적인 방향성뿐만 아니라 마케팅 포인트까지 설정해보았습니다. 마케팅 관리 예산이 약 1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가성비에 주목을 했고요. 그렇게 SNS 광고와 돈의 포스 활용 광고 등의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게임 맞춤형 소화 효소의 설계 및 효소 실험 분석을 진행한 정채은, 이수아, 조예은, 전지민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실험은 연육작용 실험과 홍습속 효소를 확인하는 실험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연육작용 실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콩줄, 아모니아 수와 요소에 각각 섞은 후 리트머스 조형을 사용하여 분할을 관찰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소변만 있는 비커에서는 리트머스 종이의 색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콩줄을 섞은 이후에는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개인 맞춤형 소화 효소제를 설계하고 기존 제품의 한계를 분석하여 보완점을 추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소화 효소제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는 사용자에 따라 식습관, 소화 상태, 알레르기 여부에 따라서 기본 타입을 분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용 코팅 캡슐을 이용하여 위산에 녹지 않고 소장으로 이동하는 효과적인 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현준, 조은우, 이재호, 임재준, 이원입니다. 자, 탐구 배경 및 의의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전에 강원도에서 크게 산불이 한번 발생했었잖아요. 그 산불이 몇 시간 혹은 몇 분만 좀 더 일찍 발견이 되고 일찍 진압이 됐더라면 이렇게 큰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금전적, 기술적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관법을 통해서 없는 데이터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보관법, 여기는 4가지의 보관법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우선 그 보관법들 중에서 제 아래에 있는 2차 보관법을 사용할 겁니다.
임나은, 이지훈, 박하진, 김지웅입니다. 인간이 눈에 두 개인 이유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이 캐릭터들은 다 눈이 하나고 세 개고 다섯 개인데 왜 우리 인간은 눈이 두 개인 것일까요? 저희는 이런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눈이 두 개인 이유와 여기서 더 나아가요 인간의 눈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눈이 두 개일 때는 깊이 인식과 공간 인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거리 측정 모델을 만들어 이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동물들과의 비교를 진행하는데요. 오징어, 문어와 같은 두 종류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관을 활용해 시각 정보를 처리하며 시신경의 구조가 인간과 달라 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사진이 제가 직접 실험을 수행하는 모습인데요. 저희는 실험을 할 때 직접 맹점 측정 도구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제 저희 공라의 조언이 한 주제입니다. 범인을 찾는 수사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범인을 찾는 게 수사는 당연히 범인을 찾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 진술 왜곡, 강압적 분위기, 유도 질문 등을 통해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가려진다 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아, 좋아요. 저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범죄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원벌주의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재범률은 6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회적 낙인 이론이라는 것은 범죄자가 범죄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 사회에 있는 범죄자에 대한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재범을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와 국가 재정 주권 침해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주제입니다. 저희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해 조사하였고 조세 회피랑 불법적인 탈세와는 달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5천억 달러가 하나로 약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천억 달러는 하나로 약 694조 1,500억 원 정도입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은 조세 회피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시자면은 국가는 기업에게 이제 기업은 개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니 기업에게 훨씬 더 많은 조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업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수익을 세금이 적은 국가로 옮겨 조세를 회피한 세이프 하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OECD가 발표한 벡스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기업 과세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하고 또한 국제 기준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수민, 유정석, 유은솔, 그리고 전성현, 임서연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는 이 안쪽에 있는 기기가 바깥에 있는 소리를 감지하고 그 소리와 반대되는 이상을 만들어내어 소리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스피커를 이용한 소리의 간섭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두 스피커를 0.8m 간격으로 띄운 다음 두 개의 스피커에서 진동수가 300Hz로 동일한 주파수를 같은 소리의 크기로 송출해 두 소음이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풀이 변환이라는 이론적 설명, 그리고 상세 간섭 원리, 다분 제거 모의 실험을 통해서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험, 학습 이 4단계를 반복하는 DBTL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통합된 자동화 및 분석 인프라를 이용해 신약 개발 초기 과정을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술은 설계, 제작, 실험, 학습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즉 AI가 MRS를 설계하고 이후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이번 탐구를 통해 알게 된 점은 먼저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이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탐색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었는데요. 전통적인 신약 개발 방식과는 달리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을 활용하면 DBTL 사이클을 사용하여 이 과정을 자동화, 고속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작용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모사작용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정상 호르몬인 척 수용체에 결합하여 과도한 작용을 일으키거나 엉뚱한 곳에서 작용해 우리 몸에 큰 혼란을 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환경 호르몬 때문에 심각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국내 신생아 연령 중 3명의 소변에서 BPA라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퍼카스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정상 호르몬은 잘 결합하지만 환경 호르몬은 결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로 기량제 개발입니다. 기량제는 환경 호르몬보다 먼저 수용체에 결합하여 환경 호르몬의 작용을 막습니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경 호르몬의 특성과 위험성을 예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독성 유전체학을 통해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AI 신약 개발을 통해 최적의 환경 호르몬 차단제를 찾아내었습니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예방과 함께 개개인에 맞춘 유전자 정보 기반 보조제를 복용함으로써 환경 호르몬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니스코프 유전병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발표할 이채영, 이나정, 김서연, 지민, 강수민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동기와 목적, 배경 지식 탐색, 항목 설계화 과정, 지니스코프 개발 과정, 실험 결과와 해석, 앞으로의 결론과 방향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과학 시간에 배운 유전자의 이론에 컴퓨터를 접목시켜 컴퓨터가 유전병을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이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단백질만큼 중요한 물질인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본 단위체로 하는데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여러 개로 결합하여 길게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작동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AI가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벡터화 과정입니다. 글자 유전자 정보를 숫자로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유전병 예측 모델인 지니스코프를 직접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개발 과정인데요. 개발 과정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낭포성 섬유증, PKU 등의 예측하고자 하는 8가지 유전병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둥처럼 물을 싫어하는 부분인 끈성 꼬리가 가운데 있고 물을 좋아하는 부분인 핀성 머리가 양쪽에 있는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학산은 단순 학산과 섞인 학산으로 나뉩니다. 단순 학산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림처럼 세포막을 직접 통과합니다. 또 온도가 높을수록 농도 차이가 클수록 극성이 작을수록 잘 통과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예시를 찾게 됐습니다. 실생활에서. 자, 여기 이게 뭐예요? 자, 배추에 그럼 뭘 뿌렸어요? 소금. 그렇죠. 소금을 뿌렸죠. 이거 뭐 할 때 이렇게 해요? 그렇죠. 김장을 할 때 이렇게 하죠. 김장을 할 때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항수 현상이 일어나요. 신기하죠? 저희가 처음에 실시한 실험은 요오드를 이용한 단순 확산 실험입니다. 먼저 젤라틴과 녹말을 물에 넣어 녹인 후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젤라틴의 가운데 부분에 요오드를 한 방울 떨어뜨려줍니다. 이론적으로는 요오드가 젤라틴 속 녹말과 반응하여 단열과 냉각 효율에 대해 발표하게 된 우성 냉각! 컴퓨터나 핸드폰 등을 사용하면서 장치가 뜨거워지거나 렉이 걸리는 등의 상황을 겪으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이제 장치가 작동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는데 선풍기 트시면서 왜 선풍기 날개가 기울어져 있을까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 선풍기 날개가 기울어지는 이유가 선풍기 날개가 평평할 때보다 풍량을 더 많이 흡수시켜서 냉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트북은 팬을 사용해서 냉각을 하는데요. 이 노트북이 많이 모인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워낙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고요. 액침 냉각 기술을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 전체를 물에 빠뜨려 버리는 방식으로 냉각을 합니다. 자, 발열 원리는 도체에서 전류와 정이 만나 생기는 열 에너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걸 줄열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반도체에는 미세 공정과 스위칭 손실로 발열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최근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를 정말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이 생성형 AI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엄청나게 많은 발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발열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고안된 냉각 방식이 바로 액침 냉각입니다. 먼저 탐구 동기 및 목표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화제 뉴스 기사를 보고 피해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다가 방화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탐구 방법으로는 인터넷 주소와 논문, 참고조서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 방화벽의 대표적인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석재 등이 있었고요. 앞에 보이다시피 다양한 방화 재료들을 한번 조사해 보았는데요. 옆에 빨간색으로 좀 독특하게 표시된 것들이 보이죠? 이 재료들은 깨질 위험이 있거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벽에 쓰이기 좀 힘들다고 생각해서 따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화재난 곳을 감지하고 감지된 공간에 스스로 문이 닫히고 열리는 방화벽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방화벽인데요. 친환경 방화벽은 유해 환경을 고려하여 방화벽이 생성될 때 만들어지는 탄소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애나, 김하정, 변재현, 이동영입니다. 여러분 SNS 많이 사용하시죠? 저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의 인정에 영향을 받으며 이것이 과연 자아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게 되어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시욕이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과장되어 표현하는 심리를 의미합니다. SNS는 자아를 표현하는 이익적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왜곡시킬 수도 있는 이중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와 연결되는 개념이 바로 프레이밍 이론입니다. 프레이밍은 미디어가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고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생물 조직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과 이것이 잘 일어나는 환경이 궁금해 동물 조직과 식물 조직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동물 조직 실험입니다. 저희는 조직의 지지체 역할을 하는 세포의 기질을 얻기 위해 실험 결과 현상 환경에서 조직은 수축하고 질겨졌으면 염기성은 팽창하고 미끄러워졌습니다. 이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산성과 단백질의 결합을 약화시키는 염기성의 성질과 부합하며 가설도 옳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식물이 생장하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이 120ml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20ml 간격으로 물의 양을 조절하고 양분의 유무, pH 농도, 물, 흙, 손 각각의 환경을 다르게 하여 즉 변화를 주어서 이틀 간격으로 촬영하고 관찰했습니다. 먼저 물 120ml를 공급한 식물에서는 주기의 상처가 조금씩 확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물 240ml를 공급한 주기 또한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물 360ml를 공급한 줄기에서는 식물의 상처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너비가 좁아지는 등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직 재생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물 360ml를 공급한 식물에서 식물의 상처가 빠르게 아무는 것을 보았을 때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이를 더 촉진시킨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탕 속 포도당은 세포호흡을 통하여 ATP를 생산합니다. UAS는 무인 항공 체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무인 항공기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양력은 항공기를 떠오르게 하는 주된 힘으로 베르노의 정리와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 설명됩니다. 또한 이 텀은 항공기의 날개 단변 형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항공기의 양력을 생성하는 데 주된 요소가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단순히 모터 세 개의 출력 조절이 아니라 양쪽 모터의 출력을 다르게 하여서 모멘트 발생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스위치 모터의 좌우 운동을 제어하여 엘리베이터의 상하 운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코딩하였습니다. 이제 비행기에서는 경량성과 내구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여기 보이는 모터 드라이브라는 장치와 마이크로미터라는 장치가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경량성에 초점을 둬서 여기 보이는 우드락과 스타이로폼으로 동체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 큐어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밑에 우드락을 두고 그 위에 절연 테이프 A4 용지를 담는 방식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접근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 정화 방법은 자연의 자정작용을 활용한다는 점에 지속 가능성이 높고 또한 적용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 3개의 물에 흙, 비누, 세제, 간장과 같은 오염된 물질을 넣어 인위적으로 오염된 물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2개의 통에 각각 불용장과 암브리아를 넣어 실험군으로 설정했고 나머지 한 통은 아무것도 넣지 않아 대조군을 설정했습니다. 셋째, 3개의 통을 동일한 환경에서 3일간 보관한 후 pH 농도와 물의 탁도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벽면 녹화 기술은 건물 외벽에 식생을 도입하여 도심의 생물 서식처를 확대하고 도시 열선 현상을 완화하며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등의 다양한 생태적 효과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탐구한 기술은 모듈형 시스템으로 뒤에 나오는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가장 잘 분해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온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 실험은 저와 윤시영 학생이 진행한 실험인데요. 시간에 따른 분해 활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키위 효소가 젤라틴을 분해하는 정도에 대해 관찰하는 실험으로 젤라틴에 키위즙을 부어 실험하였습니다. pH 조건에 따른 효소 활성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산성, 중성, 염기성 조건을 설정하여 pH 농도를 달리한 각각의 키위즙을 젤라틴에 부어 관찰하였습니다. 분해하는 방법으로 펩타이드 결합 사이사이에 물 분자를 끼워 넣어 결합을 끊는 가수분해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 방법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 매우 흥미롭고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윤시현 학생은 실험 결과를 이차함수로 나타내어 효소의 작용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점점 더 빨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김미성 학생은 소화 보조 기능성 식품을 구상하고 강점과 약점을 다른 제품들과 함께 비교하며 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영화를 통해 이상적인 교육자상을 탐구해본 임도윤, 조민준, 주하은, 하현지입니다. 서론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1950년대 미국 명문 사립학교를 배경으로 기존의 엄격한 교육 방식에 맞서는 키팅 선생님과 그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영화 감독을 꿈꾸는 학생과 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이상적인 교육자상에 알아보기 위해 영화를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고 생각하고 수업에 주체하는 것을 중시형입니다. 그리고 실존주의 교육화입니다. 이 교육은 개인 선택과 그 책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듀이의 경험 중심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학생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중시형입니다. 카르페 디엠, 즉 오늘을 즐겨라라는 명언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파울로 프레이리가 제시한 문제제기식 교육방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학적인 이론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관점에서도 이상적인 교육자상을 밝히기 위해 2번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표로 정리한 후 그래프로 바꾸어 비교한 후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각자 항공, 기계, 물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이들이 융합된 형태의 물로켓을 직접 제작하고 발사함으로써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로켓 운동의 핵심 원리는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로켓은 연료나 압축 공기를 뒤로 분사하면 그 반작용으로 로켓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원리는 물로켓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제 로켓 제작과 실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 로켓은 키트를 활용해 간단히 제작하였고 학교 배구장에서 발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단 로켓 발사 실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한 접착 방식과 기밀성을 높이기 위한 재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로켓이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좌우로 계속 흐트러지기 때문에 수직 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사대의 고정성과 정렬 문제 또한 제가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탐구를 마친 뒤 저희는 각자 흥미에 따라 후유 주제를 설정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은하가 로켓 이동을 할 수 있을까? 로켓 발사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탐구를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뤄볼 딥러닝은 이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산업, 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딥러닝이란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분집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하거나 분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수로 표현하여 바로잡고 표현하는 수학적 구조이고, 컴퓨터에서는 행렬이 데이터를 구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작동시켜 특정 상황에 대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세준 교수의 논문 인공지능 수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표현 단계에서는 최소값을 갖는 함수의 지점을 찾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기 제시된 사진을 보시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든 함수의 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향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발표만 듣고 나면 여러분들 모두 집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저희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이브리드 차의 구조를 분석하고 열기관과 전기기관에 대해서 탐구한 뒤 하이브리드 차의 효율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물리를 좋아하는 여러 명의 친구가 만나서 발표 주제를 토의하다 공통적으로 나온 교통수단이라는 주제가 선택되었고요. 그 중에 전기전자공학과를 희망하는 한 친구가 하이브리드 차라는 주제를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주제가 하이브리드 차로 결정지게 되었습니다. 열기관 효율 개선 실험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차의 효율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으면 기대해 보겠습니다.